한국경제TV예요. 2026년도 3월 26일자 기사. 미리 사지 마세요. 다음 달부터 가격이 나라는 기사입니다. 뭐 일본에는 화장지를 사재기를 해가지고 마트에 화장지 마대가 다 텅텅 빈다고 그래요. 대만은 또 뭐 비닐 봉지가 또 그렇게 저기 거덜이 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기 종량제 봉투가 또 거덜이 난다고 그래요. 의정부시 종량제 봉투 가격 예정대로 내달 1일 이나 20리터 기준 840원에서 730원으로 더 내린다는 거예요. 더 내릴 건데 미리 사드리면 안 되겠죠. 경기 의정부시가 비닐 원자재 수급 불안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하한다. 사재기를 하니까 지금 사재기 한 사람 다 저기 필요 없다는 거죠. 더 내려가니까. 의정부는 20리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다음 달부터 기존 840원에서 730원으로 110원 해서 13.1%로 낮추고 다른 용량도 모두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재기 하니까 이런 방법이 나온 거죠. 현재 종량제 봉투 생산과 납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 인하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미리서 그냥 뭐 다른 나라는 라면이라든지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쓰레기 봉투를 도시에서는 쓰레기를 못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우리는 이제 기촌한 다음에는 음식물은 뭐 과실수라든지 농작물 땅에다 묻어주면 다 거름이 되고 이런 이제 종이류나 나무 뭐 이런 폐가구나 이런 것들은 야외에 솥에 뭐 끓이거나 삶을 때 대량으로 삶거나 끓일 때 거기 아궁이에다가 해서 그거 태워서는 에너지로 쓰고 쟤는 갖다 감자밭에다 부어주면 감자가 엄청 알이 굵어요. 카리가 주로 밑에 구황작물 이런 것을 굵게 만드는 질소인산 카리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제가 감자밭에 뿌려주면 엄청 좋아요. 이래서 이렇게 농어촌이라든지 이런 농사 짓는 데서는 이런 쓰레기가 별로 나올 일이 없죠. 캔이라든지 그런 것은 뭐 재활용에 넣으면 되고 음식은 갖다가 음식 찌꺼기들은 가축도 줘도 좋고 이게 뭐 이 땅에다 묻어주면 그것이 거름이 되기도 하고. 근데 도시에서는 아파트 뭐 시멘트 바닥에 묻을 데도 없을 뿐더러 단독주택은 좀 나아요. 단독주택도 뭐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주고 거름이 되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봉투가 참 뭐 그냥 분류해야 하는 것은 아파트 나름대로 다 캔이라든지 비닐류 분류하지만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버려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없으면 큰일 나겠죠. 아파트에 이런 걸 집에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 화장지가 동인하고 대만에서는 비닐봉지가 동인하고 한국에서는 종량제가 지금 동인한다고 그래요. 현재 종량제 봉투 생산과 납품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격 인하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정부 도시공사와 공급업체 등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원자재 수급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제 석유 제품이 되게 라면 값이 라면을 뭐 만들 수도 없게 된다. 라면 봉투도 이 원유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뭐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다라고 오히려 낮춰버리면은 이런 종량제 봉투 사재기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를 위해 지금 사놓은 사람이 바보죠. 값이 내린다는데 뭐하게 사재기를 합니까? 이를 위해 의정부 도시공사와 공급업체 등과 협력회의를 유지해 원자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지역에 나타난 사재기 현상과 관련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판매점에서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뭐 다 같이 하나씩 가지면 문제가 안 될 것을 한 사람이 그냥 남아있는 재고를 전부 다 털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나마도 우리나라가 사재기가 좀 예전에 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는데 또다시 이번에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사재기의 대상이 됐네요. 우리나라는 저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고 일본은 뭐 이 저기 펄프로 하는 이 화장지가 거덜이 난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화장지 사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대만에서는 비닐봉투가 사재기를 한대요 또.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TV는 미리 사지 마세요. 다음 달부터 가격이나 라는 기사였습니다. 뭐 SBS에서 2026년 3월 26일자 다 사재기 이런 것도 다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한 것이고 원유가 이게 차단되자 원유를 통해서 뭐 라면 비닐이란지 종량제 봉투 이거 전부 저기 그 화학 제품이 이것이 전부 석유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있는데 오늘 그 사재기 원인이 되고 있는 한국은 SBS에서 한국은 비적대국 선박 리스트 다 달라 조건 건 이란 한 열흘 전부터 나는 계속 이 미국의 해군들은 이건 킬박스야. 호르무즈는 킬박스고 이란의 욕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면 그건 치명적이다. 킬박스다. 죽음의 지역이다. 이건 너무 위험해 하고 아라비아 해로 미 해군은 다 도망쳐버리고 트럼프 말 듣지 않아요. 그리고 호르무즈에 지뢰 제거함 3척을 보냈는데 2척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갔다 숨어서 저 호르무즈하고 전 반대편에서 그 해안에서 저기 그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한국 동맹국한테는 그 길박스에다가 호르무즈에 가서 유조선을 보아라 했을 때 나는 우리나라가 먼저 우리 국민을 거기다 보내서 그 총알바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군대를 보내서 총알바지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이란 대사관도 여기가 있고 이란 외교하고 같이 전화해서 인도가 이란 대통령하고 전화해가지고 인도라든지 중국 위안화를 쓰면은 호르무즈를 통과시키겠다 이런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트럼프가 말한 대로 우리 해군을 보내서 거기서 전쟁을 해서 이란과 우리나라는 그렇게 적대국이 아니에요. 한국의 제일 강남의 주요 도시가 테헤란로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어 있는 건 또 이란에서도 새로 뭔 도시 이름에서 서울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두 나라가 양국 간에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란을 주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이란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라든지 그쪽에 이란의 기업이라든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해라 이란하고 나 계속 그걸 주문했어요. 그런데 반응을 보이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이 갔다가 한 며칠 전에 저기 일본이 이란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일본 배는 통과시킨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 다음에 계속 내가 또 이거 하니까 24일 날 뭐 우리나라 외교 장관이 그 이란의 외교 장관한테 해서 뭐 언지를 받았지만 거기서 약간 거부감 있는 그 예스가 아닌 그런 것을 해서 내가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에 이란 대사관이 있지 않느냐 대사관하고 좀 협의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그 이란 대사가 그렇게 말했네요. 한국은 비적대국이라는 거예요. 적대국이 아니고 비적대국. 선박 리스트 달라. 조건 건 이란. 선박 리스트를 건 대신에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는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것은 통과시키되 거기에 미국이 관여한 그런 저기 정유사에서 기름을 싣고 온 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허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3월 26일자 기사인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비적대국 선박어 통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주한 이란 대사가 오늘 26일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진척했어야죠. 하지만 미국과 관련된 선박은 제한될 거라며 우리 측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한국 선박의 정보를 미리 제공해 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죠. 일종의 미국 선박만 아니면 통과시키겠다. 그 전쟁에 호르무즈
이란 전쟁에 우리 한국이 뭐 군대를 보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오늘 한국 지자들과 만난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의 안전 보장을 묻는 질문에 이런 답을 했습니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가 우선 우리는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란이 비적대국 국가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선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란 당국자가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지 않는다는 언급은 처음 한 겁니다. 과거에 한국과 이란을 보면 우리 한국의 가장 번화한 도시 강남에 또 중요한 도로가 테헤란로예요. 우리 집이 테헤란로 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란이 테헤란로에 이렇게 방배동 쪽으로 이렇게 테헤란로에 통로가 뚫렸잖아요. 이란이 비적대국 국가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란 당국자가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이 처음 한 겁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이럴 때는. 트럼프 말 듣다가는 우리 군대에 갔다가 호르무즈에다 갔다가 총알바지로 몰살시키고 이란과 관계가 나빠지고 거기에 우리 주재해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한국 선박의 통항을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건 아니라 취지의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이스라엘이 끼어있는 어떤 기업에 관계된 기름을 미국 투자한 정유사의 기름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 사이드 쿠체치 주한 이란 대사,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두 정권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란 이스라엘 공화국의 제재와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지 않지만 미국이 투자한 회사와 관련돼 석유가스나를 운송하는 한국 선박들은 통항이 제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들 달다 그래요. 주한 이란 대사관의 고위 관계자가 SBS의 인도적 물자라면 통항이 가능하겠지만 미국 투자에 관련된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 통항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또 한국 정부에 선박 리스트와 개별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별해서 통과시키건 통과시키고 안 된 건 안 되는 게 한다는 거죠. 한국 정부가 그걸 제공한다면 이란 당국과 사전 합의 전제로 안전하게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그중에 몇몇 나라들은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몇 개국 나라들은 전부 통과하고 있잖아요. 한국을 포함한 33개국 현재 국제해협 운항에 선별적 제한을 가하는 이란의 조치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1분 37초 남았네 이거. SBS 한국은 비적대국 선박 리스트 달라 조건 건 이란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나는 진작 이란하고 대화하라 그렇게 계속 그렇게 했죠.